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이튼 커퍼레이션, 그러니까 이튼 커퍼레이션 PLC입니다. 티커 심볼로는 ETN 이렇게 세 글자죠. 네, ETN 맞습니다. 바로 어제 2025년 10월 23일이었죠. 주가가 마감 기준으로 372.40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하루 만에 3.27%나 상승한 거거든요. 네, 꽤 큰 폭으로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가 그냥 오늘 좀 올랐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거대한 변화들 있잖아요. 네, 전력화라든지 디지털 전환 같은 거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이튼이라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어떻게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어떤 신호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튼이 요즘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대 트렌드와의 연관성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준비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이튼이라는 기업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오래된 특수산업기계 만드는 회사, 이런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요. 네, 좋습니다. 그 프레임은 사실 이튼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죠. 그렇죠. 이튼이 어떻게 전력화, 일렉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디지털화, 디지털라이제이션, 또 요즘 정말 중요한 탈탄소화, 디카보네이션, 이 세 가지 거대한 축의 한가운데서 핵심 키워드인 지능형 전력 관리, 영어로는 인텔리전트 파워 매니지먼트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능형 전력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 역량을 가진 기업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앞으로 성장을 이끌어갈 동력은 구체적으로 뭔지, 물론 좋은 점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은 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다각도로 속속들이 한번 알아보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도 보면 이튼의 사업 구조부터 시작해서 전략적 방향성, 최근 재무 성과, 시장에서의 평가는 어떤지, 또 경쟁 환경은 어떻고, 그리고 요즘 빼놓을 수 없는 ESG 경영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자료가 방대하던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보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정보 하나하나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요. 이튼이라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는 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입체적인 분석 기대되는데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튼 도대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자료 설명에는 전력이 필요한 거의 모든 곳에 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워낙 하는 일이 많다 보니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능형 전력 관리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그냥 전기 다루는 회사다 이거랑은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 그걸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능형 전력 관리는요,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거나 그냥 보내는 그런 차원에 넘어선 개념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그 모든 과정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하게, 그러니까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 즉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아,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걸 넘어서 관리의 영역이군요. 훨씬 더 똑똑하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력 사용량이 막 늘어난다고 가정해보죠. 옛날 방식이라면 그냥 발전소를 더 돌려서 공급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겠죠. 네, 보통 그렇죠. 근데 지능형 방식은 좀 다릅니다. 우선 어디서 불필요하게 전기가 새고 있는지,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먼저 파악하고요. 또 전압이나 주파수 같은 전력 품질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심지어는 전기가 남을 때는 배터리 같은 데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훨씬 더 똑똑하고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진행형이라는 말이 붙을 만하네요.
단순히 전기를 켜고 끄는 수준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튼의 사업 부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개념이 더 구체적으로 와닿으실 겁니다.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전기, 일렉트리컬 부문입니다. 이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이튼의 심장,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와, 70%면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그렇죠. 이 전기 부문 안에서도 또 지역별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미주 지역 사업부가 있고 그 외 지역을 담당하는 글로벌 사업부가 따로 있어요.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차단기, 변압기 같은 전력 분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전력 품질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장치들, 공장 자동화나 빌딩 관리에 필요한 제어 시스템, 자동화 솔루션까지. 그러니까 전력망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거의 모든 단계에 필요한 제품과 솔루션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럼 고객도 정말 다양하겠네요. 맞습니다. 주요 고객층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도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전력회사, 유틸리티, 대형 쇼핑몰이나 오피스 빌딩 같은 상업용 건물, 반도체 공장 같은 산업시설,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주택 같은 주거시장까지 정말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아주 폭넓고 포괄적인 제품 및 솔루션 포트폴리오, 이게 바로 이튼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전력 관련해서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고 할까요? 아, 그렇군요. 전력계의 만물상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 부문은 항공우주 부문입니다. 여기서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품들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연료 시스템이라든지 랜딩 기어나 날개를 움직이는 유압 시스템 같은 것들이죠. 아, 비행기 부품도 만드는군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항공우주 부문도 꽤 탄탄한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민간 항공기 수요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쪽 실적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이겠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체련, 위클 부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주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트럭용 변속기라든지 엔진 벌브 같은 것들이요.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쪽은 근데 전기차 시대가 오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부문이 중요해집니다. 바로 이모빌리티 부문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차량 부문의 미래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 말씀드린 전기 부문에 비하면 작지만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는 분야입니다. 아, 이모빌리티. 그럼 전기차 관련된 사업이겠군요. 맞습니다. 전통 전기차 내부에 들어가는 전력 변환 장치라든지 고전압 배전 시스템 같은 핵심 부품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전기차 충전 인프라죠. 그 충전소에 필요한 부품이나 관련 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 발맞춰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전통적인 차량 부문과 미래지향적인 이 모빌리티 부문을 같이 가져가면서 전환을 준비하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렇게 사업 영역이 전기, 항공우주, 차량, 이모빌리티 등으로 잘 다각화되어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 산업의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더라도 다른 쪽에서 받쳐주니까 회사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위험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하거든요. 분산 투자의 효과 같은 거네요. 그렇죠. 각 사업 부문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도 또 지능형 전력 관리라는 이튼의 핵심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서로 기술을 공유하거나 협력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 구조가 상당히 탄탄하게 잘 짜여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네요. 하지만 이런 안정적인 사업 구조만으로는 최근 이튼의 주가 상승세라든지 시장에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를 다 설명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정성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성장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맞아요. 자료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튼의 최근 성장을 이끄는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거대한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마치 시대적인 순풍,
거대한 바람을 등지고 항해하는 배 같다는 느낌이랄까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지금 이튼에게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현재 이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개의 아주 강력한 거시적인 트렌드, 즉 메가 트렌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크게 4가지 정도의 핵심 동력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가지나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됐던 전력화의 가속화입니다. 이건 다들 피부로 느끼실 텐데요.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에너지 안보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전기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전기차만 봐도 그렇죠. 정말 많이 늘었죠? 그렇죠. 전기차는 이제 도로 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고 가정에서도 난방 방식을 가스 보일러 대신에 전기로 작동하는 히트펌프로 바꾸는 집들이 늘고 있고요. 또 공장 같은 산업 현장에서도 기존의 석탄이나 가스를 쓰던 설비들을 점차 전기의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전기로 바뀌는 추세군요. 네. 그러다 보니 사회 전반적으로 전기 사용량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깔려있던 전력망, 그러니까 전기를 보내주는 선로나 변전소 같은 시설들이 대부분 수십 년 전에 지어진 것들이라 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낡기도 했고요. 아, 그렇죠. 전력망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작업, 이걸 보통 그리드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튼은 바로 이 전력 인프라 시장, 특히 전기를 나누고 제어하는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과 제품을 공급하는 플레이어거든요. 그러니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튼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전력망 현대화의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첫 번째 동력이고요. 두 번째 동력은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혁명입니다. 이것도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 네, AI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또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이 점점 더 확산되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인 기반 시설, 바로 데이터 센터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네, 뉴스에서도 데이터 센터 건설 소식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소비합니다. 오죽하면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겠어요. 전기 먹는 하마요. 재밌는 별명이네요. 그만큼 전력 소비량이 막대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특성상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단 1초의 중단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잠깐이라도 전기가 끊기면 그 안에 저장된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서비스가 마비되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정말 치명적이겠네요. 네, 그래서 아주 고품질의 전력을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데이터 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막대한 전기를 쓰다 보니 전기요금 부담도 엄청나겠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정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튼의 역할이 또 커집니다. 이튼은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장비들을 공급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UPS, 즉 무정전 전원 장치입니다. 아, UPS. 아까 잠깐 나왔었죠. 정전 대비용 비상전력. 네, 맞습니다.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끊기더라도 이 UPS가 내장된 배터리를 이용해서 일정 시간 동안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들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전력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죠. 이거 외에도 데이터 센터 내부의 전력을 안전하게 분배하는 배전 시스템이라든지 수많은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냉각 솔루션 같은 것들에서도 이튼은 아주 강력한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튼의 주력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의 아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와, AI 혁명이 이튼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확산은 이튼의 성장을 견인하는 아주 강력한 두 번째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동력은 뭔가요? 세 번째는 탈탄소화와 재생에너지 통합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전력화와 맥락이 좀 이어지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발전을 자연 조건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태양광은 해가 떠 있을 때만,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고 시간대별로, 날씨별로 들쭉날쭉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밤에는 태양광 발전이 안 되고 바람 안 불면 풍력도 멈추니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발전량이 불안정한 전원을 기존의 안정적인 전력망에 그대로 연결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전력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심하면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통합 인티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도의 제어 기술과 새로운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가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ESS,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거대한 배터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너무 많아서 전기가 남아돌면 ESS에 저장해 뒀다가 해가 지고 전력 수요가 많은 저녁 시간대에 이 저장된 전기를 꺼내서 공급하는 거죠. 아, 전기를 저장해서 수급 불균형을 맞추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스마트 그리드 기술입니다. 이건 전력망의 정보통신 기술, ICT를 접목해서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전력망 전체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말합니다. 어디서 전기가 많이 필요하고 어디서 남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최적으로 제어하는 거죠. 스마트 그리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트는 바로 이 ESS와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 및 솔루션 분야에서도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재생에너지 확대로 대표되는 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이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조력자, 이네이블러,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성장 동력입니다.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가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제공한다. 이것도 의미가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동력인데요. 이건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정학적 순풍, 특히 미국 중심의 제조업 부흥 정책입니다. 지정학적인 요인까지요? 네, 최근 몇 년간 팬데믹이라든지 여러 국제 분쟁들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크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과거에 해외로 내보냈던 생산시설들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려는 이른바 리쇼링 또는 프렌드쇼링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 정책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특히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자국 내 제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반도체나 배터리, 청정에너지 같은 핵심 산업 분야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나 반도체 과학법, 칩스 액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네, IRA, 칩스 액트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수십 년간 투자가 미뤄졌던 미국의 노후화된 인프라, 예를 들면 도로나 교량, 항만,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전력망 같은 것들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초당적인 인프라 투자 법안, 바이파티션 인프라스트럭처 로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규모가 엄청나죠. 아, 인프라 투자 그럼 이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튼은 미국 내에 상당한 규모의 생산 기반과 연구개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사업 분야가 바로 전력 인프라 관련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이러한 제조업 부흥 정책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수요에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것은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아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미국 내에서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정말 전력화, 디지털화, 탈탄소화라는 기술적 환경적 메가트렌드에 더해서 미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지정학적 순풍까지 정말 여러 개의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이튼이라는 배를 앞으로 밀어주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튼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이 매우 우호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거대한 흐름들이 실제 회사의 성적표,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단순히 기대감만 부풀려진 건지 아니면 정말로 숫자로도 그 성과가 증명되고 있는 건지. 자료들을 보면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매우 견고하다는 평가가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장밋빛 전망이나 좋은 스토리가 넘쳐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게 실제 숫자로 연결되고 증명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겠죠. 이튼의 경우 다행히도 앞서 길게 설명드린 여러 성장 동력들이 실제 재무 성과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구체적인 숫자들이 궁금한데요. 네, 우선 가장 최근에 발표된 실적부터 한번 보죠. 2025년 2분기 실적을 예로 들면요. 이때 매출액이 7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튼 역사상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액이었어요. 사상 최대요? 와,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 즉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사를 잘했다는 거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건 의미가 크죠? 그렇죠.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 EPS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내실, 즉 수익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는 거네요? 네, 이런 강력한 실적에 힘입어서 회사 경영진들은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 이걸 보통 가이던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이던스 수치 자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장사를 더 잘할 것 같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죠. 이건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회사 내부의 자신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회사 스스로도 자신감이 넘치는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수주잔고, 백로그인데요. 수주잔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네, 수주잔고라는 건 고객으로부터 주문은 이미 받아서 계약은 체결됐지만 아직 제품을 납품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매출로는 잡히지 않은 일종의 미래 매출 예약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주잔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보면 앞으로 몇 분기 혹은 몇 년 동안의 실적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미래 실적의 가시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거죠. 네, 그렇죠. 잔고가 많으면 앞으로 매출이 좋을 거라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튼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지역의 전기 엘렉트리컬 부문, 특히 전력기기 쪽의 수주잔고가 작년, 그러니까 2023년 말과 비교했을 때 무려 29%나 급증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와, 29%나요? 거의 30% 가까이 늘었네요. 네, 엄청난 증가세죠. 이것은 현재 이튼이 경험하고 있는 이 강력한 수요가 단순히 반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만큼 미래 실적에 대한 예측 가능성, 즉 가시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쌓여있는 일감이 많다는 거니까 든든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재무 상태 그 자체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튼은 꾸준히 아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현금을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도 꾸준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도 안정적이고요. 배당을 꾸준히 준다는 건 주주 입장에선 좋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부채 관리인데요. 과도한 빚 없이 아주 건실하게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이렇게 튼튼한 재무 구조는 나중에 혹시라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 즉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실적도 좋고 미래도 밝아 보이고 재무 상태까지 탄탄하다.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하, 물론 세상에 완벽한 회사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지표들만 보면 이튼의 펀더멘털은 상당히 견고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전문가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기업들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의 평가는 어떤지, 또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자료들을 슬쩍 보니까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긴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전문가들, 즉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역시 현재로서는 대체로 매우 긍정적인 편입니다. 저희가 살펴본 여러 주요 투자은행들의 분석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요. 이튼에 대한 투자 의견은 대부분 매수, 바이 또는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의 평균치는 대략 $400 전후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00 전후요? 지금 주가가 $370 정도니까 한 7, 8%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네요? 네,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부 좀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곳에서는 목표 주가를 $460 이상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현재 주가 대비 상당히 높은 상승 잠재력을 보고 있는 거죠. 와, $460면 꽤 높은데요? 그렇죠. 물론 목표 주가라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주관적인 예측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튼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는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그 강력한 성장 동력들, 그리고 실제로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견조한 실적, 또 높은 수주 잔고가 주는 미래 실적에 대한 가시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너무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 아니냐,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하겠죠. 네, 당연히 그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어떤 주식이든 가파르게 오르면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우려는 항상 따라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튼이라는 기업이 가진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점일 텐데요. 현재까지 나오는 분석들을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튼의 성장 스토리에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훨씬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건 확실히 알겠네요. 하지만 아무리 이튼이 잘 나가고 시장 전망이 좋다고 해도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에는 당연히 경쟁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당연하죠. 경쟁은 필연적입니다. 이튼이 경쟁해야 하는 주요 기업들, 앞서 잠깐 이름이 나왔었는데 스위스의 ABB,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같은 정말 쟁쟁한 글로벌 대기업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세 회사가 전력 및 자동화 분야에서는 이튼의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경쟁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회사 모두 정말 막강한 기술력과 자본력,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공용 기업들이죠. 그렇죠.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들인데 이런 쟁쟁한 경쟁사들을 큰 바구니 속에서 이튼이 계속해서 우위를 지키고 앞서 나갈 수 있는 뭔가 이튼만의 차별화된 강점, 흔히 우리가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쉽게 무너지지 않은 경쟁 우위.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서 살아남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자기만의 무기, 즉 경제적 해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튼의 경우 그 해자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요?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포괄적인 솔루션 제공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튼은 단순히 개별 제품 하나하나를 파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차단기 하나, 변압기 하나 이렇게 단품을 파는 게 아니라요. 네. 고객이 직면한 문제 상황, 예를 들어 우리 공장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싶다거나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을 더 강화하고 싶다와 같은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문제 진단부터 시작해서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거기에 필요한 제품들을 공급하고 설치해주고 나아가서는 운영 및 유지 보수까지.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제공하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아, 단순히 물건 파는 가게가 아니라 문제 해결사 같은 역할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튼이 단순히 부품 공급 업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비즈니스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주는 믿음직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파트너십이 한번 구축되면 고객은 웬만해서는 다른 업체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지죠. 일종의 락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됩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한 번 시스템을 다 깔았는데 바꾸려면 복잡하니까요. 앞서 우리가 성장 동력으로 이야기 나눴던 분야들 있죠?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전기차 충전 인프라, 데이터 센터 전력 관리 같은 것들. 이런 미래 성장이 유망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이튼은 정말 꾸준하게 연구개발,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시장의 요구에 맞춰가는 수준을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기술 트렌드를 미리 예측하고 선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R&D 투자를 많이 하는군요. 네, 이런 지속적인 기술 혁신 노력은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기술력, 이것이 두 번째 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격차를 벌리는 전략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강력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오랜 역사와 거기서 쌓인 브랜드 신뢰도, 그리고 아주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아, 역사와 브랜드요? 네, 이튼이라는 회사가 1911년에 설립됐습니다. 벌써 1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 175개가 넘는 나라에서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쌓아올린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들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튼이 주력하는 전력 설비 같은 분야는 안전과 신뢰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한번 잘못 설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객들은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전 세계에 촘촘하게 깔려있는 이튼의 영업망과 서비스 네트워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강점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이튼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죠. 이런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신규 경쟁자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매우 어려운 아주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포괄적인 솔루션, 기술 리더십, 그리고 100년 넘는 역사와 신뢰, 글로벌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가 이튼의 해자군요. 확실히 경쟁사들이 쉽게 넘보기 어려운 단단한 성벽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튼에게도 분명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요. 물론입니다. 투자를 고려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 즉 리스크 요인을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하죠. 이튼 역시 몇 가지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역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튼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산업재에 속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 특히 기업들의 설비 투자 동향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연기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이튼의 주력 사업인 전기 부문이나 차량 부문의 수요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이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리스크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니까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이튼이 만드는 제품들에는 구리나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등 아주 다양한 원자재들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자재들의 가격은 국제 시장 상황에 따라 상당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만약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제품 생산 비용이 증가해서 이튼의 시익성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튼 같은 대기업은 원가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전가하거나 장기 계약 등을 통해 이런 위험을 관리하겠지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제조업체들의 숙명이군요. 그렇죠. 세 번째는 역시 경쟁 심화 가능성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ABB, 슈나이더 일렉트릭, 지멘스 같은 강력한 경쟁사들이 이 성장하는 시장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도 역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더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거나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쟁 심화는 이튼의 시장 점유율 유지나 수익성 확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경쟁사들의 반격도 예의주시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약간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슈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수요가 워낙 가파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튼이 이 늘어나는 주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데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설비를 증설하는 거죠. 아,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수요가 많다는 뜻이니까. 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공장을 짓고 설비를 들이는 데는 당연히 큰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런 대규모 자본 지출 캐펙스는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현금 흐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이익률, 즉 마진의 다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겠지만 단기적인 재미지표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성장을 위한 성장통 같은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점들이 현재 이튼에 둘러싼 주요 리스크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시경제, 원자재, 경쟁, 그리고 단기 투자 부담까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네요. 그런데 아까 자료들을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ESG 경영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아, ESG요. 네, 요즘 정말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튼의 접근 방식이 좀 독특하다고 느껴졌어요. 보통 기업들이 ESG를 약간 뭐랄까 규제를 지키거나 비용을 관리하는 좀 수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튼은 이걸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보고 비즈니스 전략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이튼의 ESG 전략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ESG를 약간 해야만 하는 숙제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면 이튼은 이걸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또 이걸로 돈도 벌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죠. 기회로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는 기술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솔루션,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제품과 솔루션들이 하는 역할 자체가 바로 고객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며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들입니다. 즉, 이튼이 하는 사업 자체가 이미 ESG의 E, 환경과 S, 사회적 책임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핵심 비즈니스가 곧 ESG 솔루션인 셈이죠.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제품 자체가 친환경적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튼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하는 걸 더 잘하면 그게 곧 ESG 경영 실천이고 또 그게 시장에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ESG 경영과 비즈니스 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거죠. 와, 정말 이상적인데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튼은 회사 운영 자체에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야심찬 ESG 목표들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자신들의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절반 50%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100% 재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매립 폐기물 제로 웨이스트 투 랜드필 인증을 획득하겠다는 목표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와, 목표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도전적이네요. 그렇죠. 이런 노력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환경적인 발자국을 줄여서 기후변화 관련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기업의 사회적 평판을 높여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거나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투자자들의 관점인데요. 요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할 때 기업의 ESG 성과를 아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거든요.
따라서 이튼의 이런 적극적인 ESG 활동은 장기적으로 투자 매력도를 높여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ESG를 비용이 아닌 기회로 그리고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다.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기업을 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튼의 사업 구조부터 시작해서 성장 동력, 재무 상태, 경쟁 환경, 리스크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 전략까지.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튼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더 이상 그냥 20세기의 오래된 전통적인 산업재 기업, 이런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튼은 성공적으로 변신을 이뤄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관통하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즉 전력화, 디지털화, 탈탄소화라는 이 세 가지 메가 트렌드의 가장 최전선에서 지능형 전력 관리라는 자신들만의 핵심 기술 역량을 무기로 삼아 이 변화의 파도를 아주 잘 타고 있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가장 잘 올라탄 기업 중 하나다. 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도 확인했죠. 미래 실적에 대한 높은 가시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수주 잔고, 전력화, 디지털화, 탈탄소화, 리쇼어링이라는 명확한 성장 동력들, 탄탄한 재무 상태와 꾸준한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까지 이 모든 긍정적인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튼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매우 밝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튼의 모습, 그리고 시장의 높은 평가는 21세기 에너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이 기업이 앞으로 보여줄 진정한 잠재력의 시작, 그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AI 기술의 발전, 전기차의 확산,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보급 같은 이런 혁신적인 트렌드들이 결국에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관리라는 공통된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튼 같은 기업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전력 관리가 핵심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각각의 거대한 트렌드들이 단순히 개별적으로 쭉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너지를 내거나 혹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호작용 말씀이시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를 돌리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전력 소비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이게 오히려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력망에 너무 큰 부담을 주니까요. 아니면 반대로 에너지 저장 기술이 ESS가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게 된다면 이게 또 AI 데이터 센터 입지 선정이나 운영 방식에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들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AI, 전기차, 재생에너지 같은 핵심 트렌드들 사이의 상호 의존성과 그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이 현재 우리가 가진 데이터나 분석이 보여주는 건 이상으로 이튼과 같은 전력관리 기업에게 우리가 아직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거나 혹은 반대로 훨씬 더 거대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지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은 중요하죠. 네, 오늘은 이 질문을 화두로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